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북미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리사이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재테크 스터디 단톡방에서 한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선 무슨 일 하는 회사인가 찾아봤더니 리튬이온 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한다, 재활용하는 업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개요를 보니까 토론토, 이제 캐나다에서 2016년에 설립이 되었고, 이제 보면은 이게 K가 1000입니다. 그래서 1000만 46만 톤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2020년에 생명의 끝을 맞이한다. 즉 폐기가 된다. 46만 톤. 그리고 1.7 밀리언이니까 170만 톤이 2020년에 생명의 끝을 맞이하고 1500만 톤이 2030년 폐 배터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폐 배터리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서 뭐 자기들이 이런 재활용을 하는 업체다라는 설명을 간단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먼저 봐야 확실하게 탄탄하게 기초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보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공홈에 있는 서비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풀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서. 첫 번째는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클로즈드 룹 리소스 리커버리, 그리고 물류, 안전한 파괴, 그리고 애드온,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로 클로즈드 룹 리소스 리커버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클로즈드 룹이 재활용을 뜻해요. 그래서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회복시킨다, 다시 획득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일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이 재활용을 해서 그 자원이 폐기된 것에서 다시 자원을 채취하는 이 경제를 이뤄가고 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모든 케미컬들은 우리 기술에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견되는 구성품의 95% 이상을 재활용하게 해준다. 다시 새 것으로 만들어준다. 이 95%가 되게 상징적입니다. 다른 업체들을 보니까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아직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없다. 네,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두 번째 서비스는 로지스틱스, 물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폐 배터리를 선적하고 옮기는데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물류 파트너들에 대한 신뢰할 만한 네트워크가 있고, 그 해당 팀도 있고, 이런 규제 기준에 대해서 잘 어기지 않고 잘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고객 입장에서 뭐 폐 배터리를 어떻게 저 회사까지 보내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파괴한다. 그래서 이 안전이 저는 뭐 위험해서 안전한가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제 고객사의 이런 뭐 제품의 특허나 뭐 프라이버시 이런 기밀성을 보장을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뜯어보거나 이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동의 없이 신제품이라도 폐 배터리가 되면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드온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말하는데 뭐 로지스틱스, 뭐 배터리 교환 캠페인,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커스터마이징 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거의 이제 세부 내용인데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기술력을 갖추고 이 리사이클이라는 회사가 폐 배터리, 수명이 다 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재활용하느냐 봤더니 스포크 앤 허브라는 기술을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포크 앤 허브 테크놀로지를 쓰는데 프로프라이터리 특허를 냈다. 특허 기반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계적이지만 안전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런 폐 배터리의 사이즈를 줄여서
hydrometallurgical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습식 재련법이래요. 그래서 뭔가 녹여서 수용액을 사용을 해서 리소스를 추출을 해서 수출을 한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최적화돼 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 뭔가 기계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이제 녹여서 습식 재련법을 통해서 원하는 자원을 거기서 채취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스포크가 뭐느냐, 뭔가 메케니컬 세이프 사이즈 리덕션 해가지고 기계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안전하게 그 배터리의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하이드로메탈러지컬 프로세싱 해가지고 습식 재련법으로 원하는 이런 리튬, 니켈, 코볼트 이런 배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의 이런 금속들을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허브 앤 스포크 기술력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스포크 공정을 거쳐서 나온 프로덕트에 어떤 게 있냐, 리사이클의 스포크를 거쳐서 일단 배터리 머테리얼 해가지고 블랙 매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검은 덩어리.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음극과 양극에 쓰였던 그것들을 분해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리튬, 니켈, 코발트, 이거 그래파이트는 먼저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그리고 카퍼, 알루미늄 등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혼합된 카퍼와 알루미늄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된 포일, 은박에서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스포크 프로덕트로 이 두 개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리튬이온 배터리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원자재를 다시 추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브는 아까 습식 재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그 스포크에서 나왔던 블랙매스 검은 덩어리를 다시 습식 재련법 순환에 돌려서 이제 이러한 4개의 부산물이 나오는데, 리튬 카보네이트가 천산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튬 천산염이라고 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유리 제작, 세라믹 제작에 쓰일 수 있고, 코발트 설페이트는 또 황산염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리튬이온 배터리에 제작되는데 사용할 수 있고, 니켈 이런 것도 있고요. 망가니즈 카보네이트 이래가지고, 아무튼 아까 그 블랙매스를 다시 습식 재련법으로 허브에 넣으면은 이 4가지가 나와서 이거를 다시 리튬이온 배터리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효율이 95% 이상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 기술력이 허브 앤 스포크 앤 허브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알려졌느냐 찾아보니까 LG와 GM 합작법인이 이제 리사이클과 폐배터리 재활용 협력에 체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측이 원자료 중 95%를 재활용 가능할 수 있고, 하이드로메탈러지컬 이제 습식 재련법은 기존 다른 공정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나 낮다. 그래서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알려졌는데, 일단 대기업이 투자했다고 하면은 따라서 투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니콜라의 창업자였던 트레버 밀턴이 미 검찰에게 기소를 당했습니다.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밀턴이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가를 띄우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화가 엄청난 비중을 투자를 했었는데 대기업도 실패한다라는 좋은 일례를 보여줬죠. 그래서 대기업이 투자했다고 무조건 따라 들어가시지 말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먼저 저같이 이런 간단한 공부라도, 또는 제가 한 공부를 한번 보시고 분석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뭐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재활용 시장은 얼마나 되느냐, 제가 뭐 길게 써놨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친환경 정책 기조로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중금속과 화학약품 등이 쓰이기 때문에 폐기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제 폐전지 재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뭐 19년에는 13억 달러, 32%라는 성장률로 2020년에는 15억,
2027년엔 110억. 그래서 그래픽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네, 거의 뭐 30%에서 50%뭐 크게는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투자할 만하다. 아직 작지만 앞으로 급증할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런 배터리에 존재하는 유해 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한 엄격한 규범과 표준을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이 시장, 이 기업에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뭐냐? 그래서 제가 뭐 리포트를 하나 찾아봤는데 이건 삼성증권 리포트예요. 뭐 회사 개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나와 있고요. 투자 포인트 1, 북미 최대 리사이클러다. 그래서 뭐 40여 개의 회사와 공급 계약을 진행했고 뭐 스포크가 몇 개고 허브가 몇 개고 앞으로 확대할 거다. 그래서 제일 크다. 그리고 스포크 앤 허브 기술 아까 살펴봤죠? 그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 95%의 회수율이 있다. 그리고 특허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이게 세 번째겠고요. 밸류에이션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로 받느냐. 지금 현재 스펙이 이제 기존에 우회 상장하기 위한 기업들을 위해서 껍데기만 올려놓은 주식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동영상을 만들 텐데 스펙 주식인 페리도트와 합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2월 달에 올해 2월에.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기업 가치를 11억 달러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팍 올랐죠. 이게 스펙이 원래 10불로 시작해서 그 위아래로 움직이다 끝나는데 이때 올라서 17불인가 올랐어요. 그래갖고 70%인가 60%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11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과 전문가들이 판단한 11억 달러 비교를 해봤더니 약 2.75배 현재 주가에서 2.75배는 뭐 정당한 가치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뭐 지금 사도도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펙주 투자에 유의해야 될 점을 제가 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바로 나왔네요. 네, 이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버진 갤럭틱 다 아시죠? 이게 영국의 리처드 경 버진 갤럭틱 그룹이 이제 우주여행을 관광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쭉 지지부진 해오다가 이제 버진 갤럭틱과 성공적으로 합병을 하면서 한번 올랐다가 이제 코로나 때 또 이게 뭐 실험이 잘 안 됐었어요.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 또 떨어졌다 이러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성공적인 스펙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도 이렇게 쉽지 않다. 투자가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루시드 모터나 니콜라 같은 경우는 합병한다는 소식에 빡 올랐다가 합병이 된 이후부터 지지부진, 급락 후 지지부진 또는 니콜라 같이 기술력이 사기임이 뭐 검찰한테 기소가 됐다, 뭐 의혹이 나온다 그러면 나락행입니다. 그래서 스펙 투자는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병 소식이 나왔을 때 또는 합병을 했을 때는 급등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 나가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세가 급락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초반에 이런 기업들은 돈을 많이 땡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이나 이런 사기를 하는 게 관행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큰 금액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비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투자할 때는 그런 점을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을바람의 리사이클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냐? 일단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각광받고 있고 재활용 시장 역시 아까 보셨다시피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흐름을 봤을 때는 좋은데 물론 까봐야 알겠지만 리사이클은 아까 95% 보셨죠? 일단은 기술력이 좋은 회사로 보인다입니다. 확인됐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장되지 않은 스펙주이므로 아까 보셨죠?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거 투자에 유의하셔서 소액만 일단은 넣고 관망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꼭 투자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은 굳이 지금 안 넣으셔도 되고 나중에 우회 상장이 되고 이제 올해 3분기에 상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3분기에 넣어서 뭐 내년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주가가 어떻게 흐르냐를 보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스펙주나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은 살아남을 기업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장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디가 유망하다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기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중에 살아남을 기술력이 보장이 되는 기업들을 꾸준히 공부해서 골라서
이제 장기 적립식으로 가져가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저의 지론이고 저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북미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